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즌2 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만복라디오 진행을 맡은 솔로몽입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주년 기념 연극 잔치가 2월 27일 저녁 7시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 청년회관에서 열립니다. 네. 제가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몇 번 느끼지만 참 네. 좋은 얘기, 뜻한 얘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모르는 얘기, 이 방송에 네. 꼭 필요하다 점점 네. 느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자리가 탐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제가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네네. 아우더니 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물어보셨잖아요. 네. 연애 발렌타인데이는 지난주였군요. 이제 그죠? 네네. 네. 연애가 무르익어 가면서 주변의 견제가 점점 심하게 들어오는 와중에 깨알 같은 자랑들 계속 SNS를 통해 네네.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랄까 그 위기라 그러나 내 만복의 위기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변함없이 내 만복 활동을 열심히 이거 잘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물어볼 때마다 네. 연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연애하는 거 맞네요. 그런가요? 네, 오늘은 정부 맘대로 정하는 국고 보조율 보편적 복지 틀에 맞나라고 문제점을 제시해 주신 김승현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님을 연결해서 네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잘 들리세요? 예.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만복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솔로몽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승현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님이라고 하면 되나요? 예. 저는 맨 처음에 글을 보고 예. 남성분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모든 걸 보는 건 아닌데.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 처음에 드렸을 때 네네. 네. 깜짝 놀랐어. 뭐 놀랄 건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목소리가 아름다우신 네. 거예요. 외모는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요? 직접 나갔어야 됐는데. 나오시지. 그러셨구나. 저희 그러면은 네네. 보이는 칼럼으로 가야 돼요, 원래 사실. 보이는 그래.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네. 비주얼로 승부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쉽네요. 너무 네네. 궁금하네요, 그죠? 프로필 사진 잘 나온 거 예,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같이 올릴 수 그러니까요. 있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정부 마음대로 정하는 국고 보조율 보편적 복지 틀에 맞나라고 예. 적어주셨고요. 네네. 일단 제가 간략히 봤는데요. 네네. 보편복지 중앙이 결정하고 지방이 시행하는 현재의 체제에 대해서 먼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거든요. 네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제 듣는 청취자를 위해서 좀 설명해 주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좀 글을 쓴 계기이기도 한데요. 네네. 뭐 사실 이제 보편적 복지 논쟁이 이제 시작된 지 꽤 됐고, 근데 사실 이제 보편적 복지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국가의 역할인 건데, 네네. 우리는 이제 국가라고 하면 중앙 정부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사실 이제 실제 우리나라 복지 제공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지방 정부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이제 뭐 복지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 정부가 그 재정의 예산을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 복지 집행을 직접 하는데도 지방 정부가 직접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동안의 보편적 복지 논쟁에서 이런 지방 정부의 역할이 항상 좀 빠져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지난 대선 때도 보면 막 복지 공약을 많이 내놓잖아요. 네네. 근데 복지 공약 내놓고 그에 이제 수반되는 이제 예산이 얼마냐 이런 것도 산출을 하는데 그 예산에는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딱 빼놓은 거예요. 그럼 중앙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만 제시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예산을 축소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계산도 하지 않고 공약을 만들어 놓고 딱 집권을 해서 공약을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이제 재정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서울시가 무상보육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이제 선언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도 이제 이런 배경 때문에 이제 생긴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그동안 이제 보편적 복지를 주장을 하면서도 어떤 지방 정부의 역할, 지방 정부의 문제,
것들을 사실 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어서 이제 좀 지방 정부의 문제를 보편적 복지 논쟁에 좀 끌어들여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글을 쓰게 됐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선심은 중앙 정부가 쓰고, 네네. 예. 그 그렇죠. 부담은 지방 정부가 해. 뭐 이런 내용인 상당 부분.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상당 부분. 예. 그리고 대선 공약도 사실 중앙 정부 부담금만 계산해서 내놨었다는 거. 예, 그거는 요것도 뭐 저 허를 찔리는 집권 정당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야당에서도 이제 그 재원 조달 방안 내놓을 때 보면 네네. 사실 지방 정부 부담 부분은 거의 많이 빼죠. 예. 아, 앞으로는 요거까지 같이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네네네. 이제 그게 그 총량이 이제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예, 재원이 예. 되는 거니까. 예. 네. 결국적으로 보면 모든 정책이 결국 네네. 가장 그 뿔뿔이 지방자치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네네. 재정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그렇죠. 이거 해라. 네. 그 일선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것도 이제 지방 자치단체에 있는데, 그치, 네네. 복지 전달 체계에서. 예. 네네네. 단편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걸 하려고 의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모든 예산을 다 때려게 되고 그러면 다른 거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좀 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이제 복지 정책 약간 구조를 약간 저희가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뭐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이나 이게 전부 다 국고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소위 국고보조 사업 매칭 같은 펀드라고 해서. 예, 그렇죠. 매칭 펀드 방식, 예, 맞죠.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그 예산에 이제 70%는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네네. 지방정부가 이제 30%를 분담을 해요. 예. 근데 보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50% 부담하고, 예. 근데 이제 서울시는 이제 좀 너네가 재정적 여력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20%만 부담해주고, 나머지 80%는 서울시나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들이 다 부담하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우리 무상보육 확대하겠다, 기초노령연금, 그 연금 도입하겠다, 이렇게 하면, 네네. 이제 바로 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정책들이 그냥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나면, 지자체는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도 않다가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하면, 예산을 끌어다가 그 분담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런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보육사업의 서울시 부담률이 80% 해야 되나요? 예, 서울시가 80%가 그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서울시는 80% 부담하게 돼 있고.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복지 지출이 최근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급격히 증가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그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은 20%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5년 동안. 네네. 근데 복지 지출은 76%가 증가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도 복지 지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 또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 재정 자립도가 어려운 자치단체일수록 네네. 뱁새가 황새 따라가기 어려웠듯이 가랑이 찢어지는 거죠, 그죠? 예, 계속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 이제 도봉구 살고 있는데 여기 스튜디오도 도봉구에 있고. 알겠습니다. 신년인사회 14개동 이렇게 구청장님 돌아다니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민선옥이 2010년 출발할 때 사회복지 지출이 38%였다. 네네. 근데 올해는 54%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전체 예산이 한 800억 정도 늘어났지만 미칠 것 같다. 이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요 내용인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게 또 약간 복지지출 비율이라는 게 그런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못 사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네. 못 산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좀 어려운 생활 수급자들이 많거나 노인들이 많은 이런 지역들이 재정 능력도 안 좋아요. 이제 대략 예를 들면 노원구, 서울시 대표적으로 그렇죠. 서울 북부 지역. 강서구. 이런 데들은 굉장히 재정 자립도도 사실 별로 좋은 편이 아닌데 또 이제 복지 지출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수급자들이 많고 노인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자치 단체들 간에 그 복지 수준도 이렇게 좀 벌어질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럼요. 이게 좀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지자체가 한 30개 정도 대략 되거든요. 30개 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복지 지출 비율이죠. 전체 예산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낮은 지역이 제가 살펴보니까 네네. 한 8.8%밖에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8.8%. 8.8. 8.8%. 아.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봉구나 노원구 뭐 이런 데서 어떤 지역들은 네. 이 비율이 50%가 넘는 지역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러면 어떤 문제가 또 있는 거냐면 이렇게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면 네. 그러니까 복지 혜택이 예를 들면 어떤 노인분이 복지 혜택이 잘 돼 있는 지역에 사시는 노인분들은 뭐 노인회관 가가지고 골프 강습 받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 아. 어떤 분들은 이제 노인정에 모여서 그냥 담소만 나눠줘야 하는 이 화투 쳐야지, 지역 간의 화투. 격차가 심해지면 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아. 그런 것도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거고. 네. 마구잡이로 던지는 그 복지 선심성. 네. 때 지역에 따라서 재정에 따라서 네네. 거기에 다 하다 보니까 당연히 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2008년 복지 지출 가장 적은 지역과 많은 지역 차이가 6.5였는데 2013년에 네. 8배로 네네. 늘어나는 게 바로 됐다. 역시 복지 정책 공약과 네. 여기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네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너무 이거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일방적으로 뭐요?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지자체들이? 그렇죠. 네. 현재로서는 좀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네. 지금 이렇게 뭐 반발을 조금씩 하는데 또 이게 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다 같은 정부이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자체가 시행되고 있다고 해도 네네. 아직은 이제 지방정부 입장에서 중앙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과감하게 이 문제를 이제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뭐 저의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직 뭐 많이 공론화시킨 부분들은 아니긴 한데 네네. 일단은 이제 이런 뭐 재정적 구조를 좀 변화를 시켜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뭐 그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죠. 뭐 세액 구조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데 네네. 제가 그 부분까지 건들 수 있는 건 아니고 네네. 일단 이제 이런 재정적 부담 문제가 국고보조 사업에서부터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운영 방식을 좀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네네. 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현재 이제 국고보조 사업이 이제 사업비 부담이 아까 매칭펀드식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보조금 관리법이라고 있어요. 예. 그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에 그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어떤 사업은 몇 프로 중앙정부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네네네. 물론 모든 국고보조 사업이 여기 사업이 다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긴 한데 네네. 대부분 여기 이제 그 보조금 관리법에 나와 있는데 네네. 이 보조금 관리법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물론 예전에 만들어졌지만 1987년도에 그 전면 개정되면서 이제 뭐 부담률들이 이때 다 정해진 거예요. 유월항쟁 있을 때 그때 만든 거네. 예? 유월항쟁. 유월항쟁, 그것도 그쵸. 이제 유월항쟁이랑 연결시켜서 제가 세대가 유월항쟁을 막 떠올릴 수 있는 세대까지는 아직 안 돼요. 저도. 예. 연결을 못 시켰는데. 네네. 아무튼. 제가 예. 중학교 막 들어갈 때여서.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1987년도랑 네. 지금이랑 복지 환경이 완전 달라졌잖아요. 네네. 완전 다르죠. 그리고 네. 1987년도에는 지자체가 제대로 시행될 때도 아니어서. 그러니까 언제적 그때- 얘기야. 예, 그쵸. 그러니까. 네. 그래서 1987년도에는 그냥 지방정부라는 거는 그냥 중앙정부가 하라는 일, 대로 했죠. 뭐 내려주는 그쵸. 돈 가지고 하기만 하면 되는 이런 식이었거든요. 꽂아주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예,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네. 대로만 하면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랑 지금이랑 이제 복지 환경도 바뀌고 지자체도 이제 도입이 됐고 이제 네네.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좀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 네. 일단 이제 그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이런 규정들을 좀 다 재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제 국고보조 사업 심의위원회를 좀 선출을 해서 네네. 이제 사업들을 쭉 나열해 놓고 음. 이 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할 거냐, 좀 지방에 내려서 지방이 좀 자체적으로 할 사업이냐 좀 정리를 하자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사업 중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보장 사업이라든가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뭐 어느 지역에 살든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이제 국가가 예산 부담도 다 하고 좀 책임을 지자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국고보조 사업을 정리를 하자는 건데 네네. 제가 작년에 그 이제 지금 지방 정부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빅3가 있거든요. 기초생활 빅3. 네. 네. 빅3가 이제 기초생활 보장 사업이랑 기초노령연금이랑 무상보육인데 아, 예. 이 빅3 사업을 이제 국가가 거의 다 책임을 져서 예. 그 예산의 90%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예.
가정을 하고 예산 추계를 한번 해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네. 그런데 그게 이제 2012년 예산 기준으로 제가 그때 한 건데, 네네. 2012년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가 90%를 다 부담한다 하더라도 약 3조 3천억 원 정도만 이제 중앙정부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만 하면 지방정부에서는 이제 예산 부담이 훨씬 줄어들고, 네. 네, 그 지방정부는 또 자기 지역에 맞는 복지 사업들을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여력이 훨씬 많이 생기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네. 네. 중앙정부에서 3조 정도면 뭐 사실 뭐 그렇게 부담되는 돈은 아닌데, 그죠? 그렇죠. 요즘 네. 같은 이제 뭐 네네. 다른 보편적 복지 얘기하다 보면 훨씬 큰 규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수준인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중앙정부가 3조 3천억 원을 다 중앙정부가 끌어오자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 만들면 또 그중에선 또 지자체가 해야 되는 사업들을 국가가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적당히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자는 거죠. 그런 조정이 그래서 좀 필요한 거군요. 네, 그런 조정들을 하자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은 뭐 3조 3천억을 중앙정부가 다 부담하는 건 아니죠. 또 지방에 내려보내면 그렇죠. 내려보내는 대로 지방정부에서 감당하는 몫이 있으니까. 일단은 좀 이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국고보조 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네네.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자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민주당 쪽에 작년에 네. 그 지방재정 특위가 좀 만들어졌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쪽에다 좀 약간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저는 아직 잘 모르겠고 논의가 되지 역시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박사님이랑 다르시네요. 네. 그 아, 그런가요? 여기 칼럼에 쓰신 거 외에도 네네. 예. 저 재정 추계를 직접 해보시고, 그죠? 예, 근데 네. 뭐 많이 신뢰할 부분은 아니고 그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제가 이쪽 전문은 아니어서 대략 아니, 한번 신뢰해야 해봤습니다. 됩니다. 예. 이런 네. 멘트는 저기 편집할 거예요. 아 그런 건가요? 네네네. 예. 아,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네네. 이제 사실은 이번 작년에 서울시랑 중앙정부가 이제 서울시가 무상보육 중단한다고 하는 문제가 네네. 이게 단순히 비용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어떤 이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인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준비할 뭐 그런 기회도 안 주고 뭐 여건도 안 만들어주고 이제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시키는 대로 그거에 해. 대한 이렇게 좀 하니까. 예, 그거에 대한 좀 반발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니들이 다 결정해놓고 우린 그냥 하라고만 하는 거냐 이런 반발도 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제 저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보조 사업이 중앙정부에서만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네네. 이제 그 이런 복지 정책 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지방 정부도 정책 결정의 파트너로 좀 포함을 시키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앙 정부가 복지 정책을 결정할 때 이제 지방 정부와 협의하는 좀 공식적인 절차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게 어떤 법에 좀 근거해가지고 뭐 현재는 뭐 말로는 이제 지방의 의견을 받기는 하지만 네네. 그게 어떤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다음에 사실 실제적인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다 보니까 네네. 지방 정부가 자기네 의견을 이제 그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협의할 수 있는 좀 공식화하는 절차를 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또 중앙 정부도 좀 책임감 있게 이 복지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지방 정부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제 같은 것들을 좀 이제 사전에 네. 할 수 있도록 좀 제도화시키자 하는 게 이제 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이야기 많이 들어보니까 좀 생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많이 생각하신 것 같은데. 많이 생각하면 네. 칼럼 한 3편 더 쓰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네, 네, 들어요. 네. 한번 비주얼로. 네네. 예. 그리고 진짜 이거 어떻게 말하면 깡패 정부네요. 깡패 정부. 국고보조를 마음대로 중앙과 정해가지고 지방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약간 그렇긴 하죠. 그렇죠. 까라는 대로 까 이런 거죠. 네. 국고보조를 그런 마음대로 성격이 정하니까요. 네. 정하면 어느 지자체한테 뭐 이렇게 해버리면 네네. 네. 다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방 효청. 근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뭐 지방 정부랑 중앙 정부 간에 이제 지금 서로 막 그 역할 분담을 가지고 핑퐁 게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뭐 둘 간에 싸우는 건 그렇다 치는데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럼 그 고스란히 다 국민들이 그 피해를 보는 건데. 네네, 그렇죠. 근데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방 정부인지 중앙 정부인지 그게 다 국가인데. 그게 알게 뭐야. 예, 어디서 나오는지 그냥 돈이. 신뢰를 네. 국민들이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최근에 그래서, 예. 새누리당에서 했던 게 지방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겠다.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파산제를 도입하면 완전히 파산시킬 수도 있는 거네요. 뭐 파산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입장에서 뭐 파산하면 뭐 그거 결국은 또 국가가 책임을 지겠죠. 아, 어쨌든 네. 간에 책임지겠지만
중요한 건 저희는 지방자치제를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시된 지 거의 본격화된 지 한 20년 된 건데 95년도에 민선단체장 이제 선출하고 그렇죠. 예. 20년이 다 돼가고 벌써 이제 올해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지방 분권화라는 거는 민주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하죠. 네네네. 네, 근데 그거를 다시 거스르겠다는 얘기밖에 아닌 거로 보이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파산한 동네 사시는 분은 또 얼마나 또 저 한동안 어려우실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 아닌데 어떻게든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겠죠. 근데 이게 그거는 중앙정부가 뭐 너희 지방 못하겠으면 내가 다 책임지고 가겠다 이런 뜻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국가가 다시 다 중앙 집거나 해가지고 권력을 다 중앙에 갖고 가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근데 뭐 그거는 민주주의랑은 거리가 먼 거니까. 네네. 예, 그리고 또 말씀 듣다 보니까 네네. 한편으로 이제 복지관이나 이제 일선 현장에 최근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네네. 이렇게 보편 복지가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공공부조나 네네. 선별적 복지에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배정이 줄어들면서 네네. 더 어렵다 이런 하소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그 오히려 반감 현장에서 네네. 이런 네네. 것들이 역으로 생기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이런 생각이 수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약간 제로섬 게임처럼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한편으로는 뭐 복채롭게 뭘 시행하겠다고 해놓고, 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예산을 사실 그만큼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딱 한정시켜놓고 그 안에서 사실은 뭐 새로 뭐 하겠다고 발표만 해놓고 그 안에서 서로 줄여 쓰고 나눠 쓰고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아, 그렇군요. 예. 아, 근데 제 이런 방송 처음 해봐서. 아, 그러세요? 처음 하신 분 같지 않아요? 아니, 같아. 그리고 또 그런 자연스러운 농담들. 네네. 왜 비주얼이 더 훌륭합니다. 이런 거 사실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대단하십니다. 저도 처음 네. 들었어요, 그건. 아, 그래서 잠이 안 올 정도로 되게 떨려가지고. 아닙니다. 저희도 감이 9년 안 만에 오더라고요. 처음 들은 말씀인데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그 영상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칼럼으로 한번 모셔야 되지 않을까. 보이는 라디오로. 네네네. 불러주시면 네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네. 정부 맘대로 정하는 국고 보조율 보편적 복지세 만나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내용 국고 보조율이란 관점에서 네네. 저희가 인지 못했던 네네. 많은 내용을 해주셨어요. 끝으로 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네네 말씀 이야기 있으십니까? 뭐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여기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도 네. 그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복지국가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복지국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이 지방 정부의 문제를 앞으로 저처럼 학교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네네. 그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뭐 이 문제를 뭐 풀어가는 대안들도 같이 좀 마련을 해서 이게 뭐 지방선거가 정치적인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뭐 이제 지방자치를 통해서 제대로 이렇게 복지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네네. 여기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네네.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아유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심의위원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국고보조사업심의위원회 느낌 파고 왔어요. 네. 네네. 예, 역시 대안까지 말씀해주셔서 너무 역시야. 그리고 이 바닥에 감사합니다. 있는 우리들도 너무 이 중앙정부 정책과 예산에만 집중해서 운동해 오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좀 드네요. 네. 따지고 보면 그들도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네. 같이 힘을 합쳐야지 이제. 네네네. 그렇죠. 힘을 합친다는 말. 네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더 저 이렇게 처음으로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고. 다음에 두 번째 방송. 네. 그때는 비주얼로 승부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네. 네네. 우리 김승현 선생님. 네. 김승현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네. 정부 마음대로 정하는 국고 보조율. 최근에 알겠지만 일부 구에서 보면 왜 서울시장님은 다른 걸 하는데 왜 못하십니까?라고 그런 현수 막 붙은 적 있었죠. 그게 바로 누구 때문인지를 좀 극명하게 말해주는. 그렇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방구는 방구는 누가 껴가지고 내가 맡고 있는데. 그렇죠. 덜 새려고 냄새도 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죠. 내가 안 했다고. 오히려 성내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모든 복지 정책을 하려면 아예 지방 정부랑 같이 수기를 하던가, 아니면 전액을 지원해 주던가. 그렇죠. 명확히 심의 규정이라든가 소통의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나 이거 하려는데 니네들이 안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 버리면 오다는 지들이 내렸는데 예. 그러니까 예. 오다만 처음에, 내려. 오다만. 예, 오다만 내려. 깡패 정부래. 깡패 정부. 깡패 정부. 야, 하라면 해. 그러니까 까라면 깔 일이지 말이야. 돈은요? 예. 글쎄. 그러다 보니까 그 정해진 분담금을 채우려고 아, 그렇죠. 무슨 일수 붙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있는 다른 자기 지자체에 있는 예산을 선별적 1차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예산이 돌려막는 거야. 예. 다 쭉쭉쭉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사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 그러니까 저희 도봉구청장님 뭐 저하고 뭐 이렇게 아주 친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울라 그러시면서 네네. 돈이 너무 없다 이런 게 좀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런 말씀하시는 게. 근데 원인이 이제 여기에 있었구나. 그랬네요. 예. 비주얼로 승부하신 게 아니라 네네. 그 복지의 비주얼까지 다 그렇죠.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대선 공약에 네네. 우리가 이제 중앙 정부 예산만 이렇게 따져가지고 하는 거, 그렇죠. 요걸 또 이렇게 몰랐었네요. 그렇죠. 솔직히. 네네. 그러니까 여기 지방 정부가 부담할 예산까지 같이 좀 네. 고민을 해야 되는 거군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복지 그렇죠. 국가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네, 아무튼 새로운 사실들을 박사님께 들으니까 네, 비주얼이 출중하신 박사님께 들으니까 참 쉽게 네.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이라기보다도 비주얼에 꽂혀가지고 그렇죠. 너무 모든 게 궁금해. 예. 꼭 프로필 사진을 받아야겠습니다. 예. 네, 아니 아도니스님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죠. 궁금해. 네. 그 정도면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복지공과원에서 지방자치단체분들 함께 심의를 그렇죠. 같이 만들자. 네네네. 파트너를 인정해 달라. 파트너십. 파트너십을 만들고 같이 운동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 복지 예산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법으로 제작해 달라는 운동을 네네.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뭐 지자체 분들이 아니 뭐 이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네네. 이걸 하라? 내가 60% 네가 40이니까 40이 그럼 40은 어떻게 마련하냐는 거죠. 그렇죠. 예. 답답합니다. 이 지방자치라는 게 이제 주민자치잖아요. 그죠. 주민들이 이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요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민들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파트너로 인정하고 중앙 정부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파트너로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복지 파트너. 복지 파트너, 네. 파트너십. 네, 그렇죠. 같이 가자면서 네네. 같이 안 갔네요. 오다만 내리고. 권력을 녹지 싫은 거겠 수도 그렇죠. 당연히 네. 느낌이 오네요. 벌써부터 느낌이 와요. 이거. 그 느낌은 오는데 네네. 그 느낌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빅3 빅3. 3조 3천억만 네. 90%만 내면 그렇죠. 지방 재정 튼튼해지고 네네. 공약대로 할 수 있답니다. 네. 맞습니다. 박근혜 할수 대통령님 네. 할 수 있답니다. 네. 한번 쓰시죠. 한번 쓰시죠. 네네. 네. 말씀으로만 뭐 이렇게 약속 지키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네. 뭐 이렇게 오가야지. 돈이 오가야 또 이렇게 정도 들고 이런데. 약속이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잊어버리셨나? 잊어버린 게 원래 있는지도 모르는. 그럴 수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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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맘대로 정하는 보조율 보편적 복지 틀에 맞나 결국은 지자체 복지 확대의 숨은 그림자인 네네. 지자체에 대한 고충 그리고 그 문제 해결 김승현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님 얘기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이 방송 따뜻하게 한번 마치겠습니다. 네. 애청에 봄이 성큼하고 있는데 따뜻한 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도니스님한테 더 따뜻한 봄. 저 따뜻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팟캐스트 만복 라디오는 스마트폰에서 만복 라디오 검색으로 간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만복 블로그 myWelfare.or.kr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청취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께는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단행본을 선물로 드립니다.